사람의 진짜 본성을 가장 빠르고 쉽게 확인하는 법입니다. 이미 우리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하나, 사람 만나면 피곤하다 둘, 혼자 지내는 게 최고다 셋, 어렵게 챙겼는데 배신당했다 등등 수많은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셨죠. 자, 우선 이 주제 시작 전에 짧게나마 질문 던져봅시다. 사람의 겉모습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 당연하죠. 철학자 데카르트도 말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증거를 갖기 전까지 상대를 알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몇십 년씩 지켜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들 하나씩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인트로로 댓글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는 하나, 믿을 사람 없다 둘, 자식도 남된다 셋, 가족도 재산 문제만 끼면 돌변한다 같은 체험담들입니다. 배우 이효리 씨도 말했죠. 우리가 믿을 사람은 사실 나 자신밖에 없다고.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으니 사람을 빨리 간파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쟁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사람을 의심하고 보면 피곤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이기심을 감추고 다가오기도 한다라며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람이 진짜 어떤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여럿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도 하나, 사람의 인격은 작은 행동에서 튀어나온다고 했고, 개그맨 유재석 씨도 둘,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말투가 본심을 드러낸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 역시 셋, 자그마한 태도가 내면을 반영한다고 했으니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작고 힘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이미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 경비 아저씨, 배송기사님, 어려운 처지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죠. 보통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곧 인성이 좋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영화배우 한석규 씨도 인사를 받아야만 인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자신의 내면에 오만이 깔렸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고 싶다면 같이 길 가다가 노점상 어르신이라든가 택시기사님과 대화하는 거 살짝 지켜보면 됩니다. 저절로 그 사람 본성 보입니다. 둘째,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익이 걸리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태도도 급변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송가인이 작은 돈, 작은 이익에서도 욕심을 부리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죠. 철학자 니체는 이익 앞에서 인간의 숨겨진 욕망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돈이 낀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 봤을 때 그 반응이 급격히 탐욕스럽거나 한 푼도 못 놓겠다는 식이면 그 본성이 이미 드러난 겁니다. 누군가가 너무 만만해 보여. 돈 좀 빌려줘 식으로 나오고 갚을 생각도 안 한다면 거기서 이미 적신호예요. 셋째,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느냐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해요. 약속 시간이란 건 곧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느냐를 의미하거든요. 약속에 늘 늦고도 뭐 어때? 넌 심심하잖아. 이러는 사람. 날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관찰해 보면 좋습니다. 철학자 몽테뉴가 말했죠.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의 축소판이라고. 배우 박보검 씨도 약속 시간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늦고 미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건 본성이 게으르거나 상대를 그리 중요하게 안 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장난이라며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가? 이것도 보편적으로 본성을 드러내는 테스트예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농담에 가면 뒤에 악의가 숨어 있다고 했는데 장난친다고 해도 상대가 불쾌한 걸 안다면 그건 이미 나쁜 의도죠. 개그맨 박명수 씨도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장난치는 건 그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웃고 넘길 수 있지만 계속하면 그건 본성이라는 거죠. 혹시 누군가가 다른 일을 에이, 너 콧대 높잖아. 농담도 못 받아? 식으로 비하한다면 바로 그걸로
그 사람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다섯째,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화내는 양상 의견이 달라졌을 때 사람은 금방 본성을 노출합니다. 하나, 대화를 통해 중재하려는 자세인지, 둘, 소리부터 지르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 레벨을 곧바로 알 수 있다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역대 예능에서도 아나운서 출신인 전현무 씨가 언성 높이는 사람은 평소 겉으로 밝게 굴었다 해도 안에 폭력성이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만약 사소한 차이로도 금방 고함을 지르거나 인신공격을 시작한다면 이미 그 본성은 폭력적이거나 이기적이라는 뜻이겠죠. 여섯째, 동정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난 마음씨 좋아. 착해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행동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로만 착하고 실제 행동은 없다라는 식. 철학자 마더 테레사가 동정은 한마디 말보다 즉각적인 행동이라 했는데요. 주위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말로만 큰일이네. 어떻게 힘내야 하고 진짜 손도 안 내민다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차가운 본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작게 보면 주변에 무거운 물건 옮길 때 그냥 구경만 하는지 아닌지 보셔도 돼요. 가수 이정현 씨 말대로 조그만 도움 요청에도 기꺼이 나서는지 아니면 대충 핑계대고 뒷걸음질 치는지가 본성을 잘 드러냅니다. 일곱째, 피곤한 상황에서의 태도 비행기가 연착됐다거나 식당 줄이 길어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초조해하며 주위 사람에게 막대하진 않는지 보시면 됩니다.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곤란하거나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인간의 속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만약 함께 극장에 갔는데 시간이 밀려버렸다? 한적한 데서 여유롭게 기다릴 수도 있는데 막 짜증을 내고 옆 사람들에게 화풀이 한다면 원래 성질이 고약하다는 거겠죠. 여덟째, 술 취했을 때의 행동술이야말로 본성을 가리는 베일이 서서히 거치는 수단이라고도 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술에 취하는 건 아니지만 술 마셨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화내고 울컥하는 유형은 평소 참아왔던 본성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도 술은 영혼의 거울이라 표현했죠. 예능인 홍현희 씨도 술 마셔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인성이 좋은 거다 라고 말했어요. 특히 술 핑계로 폭언, 폭력, 성추행까지 하는 사람들은 100% 원래 본성입니다. 술김에 그랬다는 말, 거짓 변명이에요. 아홉째, 다른 이가 잘 될 때의 반응, 진짜 지인이면 내가 잘 됐을 때, 또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 줄 겁니다. 그러나 시샘하거나 삐딱하게 굴면 그것도 본성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시샘은 진심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독이라고 했는데 주변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별거 아니야. 나도 그 정도는 했어. 등등 깎아내린다면 속으로는 선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연예인 이효리 씨도 축하받을 일에 시큰둥한 친구?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번쯤 점검하라 했습니다. 열째, 자기가 우위라고 느낄 때 행동이 달라지는지. 사람은 자기가 우위라고 생각하면 무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위나 재력이 있다거나 공부를 더 했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막 대하려 한다면 그 본성이 교만한 거예요. 철학자 헤겔이 말했죠. 자신이 강자를 자임하는 순간 교만은 스스로 목을 조른다고. 왜냐하면 언젠간 그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예능인 강호동 씨가 스포츠나 예능이나 이 판은 돌고 돈다. 교만은 곧 파멸이다라고 한 적 있죠. 11. 자기가 약자 위치일 때 그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조건 아부만 한다면 착한 게 아니라 속으로는 절 맞추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아첨은 자신이 원하는 것 위에 무릎을 꿇는 행위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역전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부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본성이 제대로 드러날 거예요. 어떤 분이 처음부터 과도한 호의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댓글 주셨죠. 12. 작은 돈 거래로 알아보기 일부러 돈 달라고 하거나 빌려달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생겼을 때 제때 갚고 미안해하는 태도인가를 보면 됩니다. 철학자라 로슈프코가 돈 앞에서 진심이 가장 쉽게 나온다고 했는데 맞아요. 연예인 윤종신 씨가 친구한테 돈 빌리고 깜빡했네
라고 하는 사람은 인성이 별로라고 말했죠. 깜빡했다는 건 내 돈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니까요. 13. 상대가 실수했을 때 반응 관찰. 만약 누군가가 실수했는데 이를 본 그 사람이 아이고 괜찮아 하고 수습을 도와주느냐, 아니면 에이 왜 그랬어 하며 공격하는지 보면 그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가 실수를 보고 가혹하게 굴면 그 안엔 공감이 없다고 말했어요. 한 번 실수가 났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살펴보면 정말 섬세히 본성이 드러나죠. 14. 말보다 행동. 어떤 사람은 말은 어찌나 잘하는데 실제로는 행동이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철학자 공자가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했듯이 내가 뭘 부탁했을 때 말로는 해줄게, 누나가 해주지라고 해놓고 결과는 없으면 그건 말만 번지르르 한 것. 예능인 박미선 씨가 말 잘하는데 행동 없는 사람은 무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본성 보이죠. 15. 타인의 성취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는가? 모든 남이 애써서 만들어낸 성과에 그 정도쯤이야 하며 무시하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존중이 없는 거예요. 철학자 존 로크는 타인의 노력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결핍이 큰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박효신이 힘들게 앨범 냈는데도 에이 박효신 다 거품이야 이러면 사실 본인이 무시하는 마음이 큰 거죠. 16. 하찮은 오해를 부풀리고 사소한 걸 크게 문제 삼는 유형. 이것도 본성을 알 수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을 탓하고 트집을 잡아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사람들 말이죠.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피해 망상은 결국 공격성의 다른 얼굴이라고 했는데, 소소한 걸로 상대를 탓하고 비난하는 건 뭔가 본심에 깔려있는 적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가? 사소한 호의나 배려에 정말 고마워, 덕분에 편했어라고 말하느냐, 야 별거 아니잖아 라고 무시하느냐. 이게 본성의 차이를 보여줘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감사를 표현하는 자는 선량함이 몸에 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도 자잘한 거라도 고맙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인성이 좋다라고 말했죠. 그렇다 보니 작은 도움에도 무심하거나 이게 대단해? 식이면 곧 남을 우습게 보는 본성일 수도 있고요. 18.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악용하는가? 충실히 사용하는가? 예컨대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고 합시다. 상사를 아부해서 동료를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실력으로 노력해 올라가려는 사람도 있죠. 철학자 칸트가 수단은 인격을 판단하는 흔적이라 한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본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19. 실패나 시련 때 남 탓만 하는가? 누구에게나 실패와 시련은 오잖아요. 그럴 때 나 때문에 일이 꼬였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문제야, 네가 조언을 엉터리로 줘서 그렇잖아 식으로 타인 탓만 하느냐 보면 본성 알 수 있어요. 예능인 김구라 씨가 책임 회피가 몸에 밴 사람은 결국 그게 본성이라고 했죠. 20째, 누군가와 오해 생겼을 때 직접 풀려고 시도하는지 아니면 뒷담화로 몰아가는지. 만약 내게 불만이 있으면 야 잠깐 얘기 좀 해라며 대화로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만 걔 진짜 이상해라고 하고 말아요. 철학자 사르트르가 뒷담화는 관계 파괴의 지름길이라 했고, 방송인 서장훈 씨가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으려 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뒷말로 몰아간다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본성이 즉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20가지 포인트로 사람의 진짜 본성을 가장 빠르고 쉽게 확인하는 법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모든 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중 몇 가지라도 유심히 보면 금방 본성이 드러난다는 공통된 의견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같은 댓글에서도 아주 간단한 돈, 작은 부탁, 약자 대하는 태도, 약속 시간 지키기, 잘 될 때 시샘하는지, 이런 사소한 대목에서 본성 폭로된다고들 적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왜 이런 본성 파악을 해야 하느냐? 당연하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철학자 마키아벨리가 인간관계란 이해 타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서로 예의를 지키면 평화롭게 공존이 가능하다 했는데, 나 혼자 당하고 손해만 보면 결국 고통스럽고 배신감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대처하려면 상대의 본성이 어떤지 파악하고 내가 좋아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 사람과 깊이 지낼 가치가 있는가 가려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처법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 혼자만의 기준 확립이에요. 예를 들어 약속 시간 3번 위반하면 거기까지만 한다. 돈 문제로 해코지하면 끝이다. 가족이라도 폭언하면 거리를 둔다 등 내 나름의 규칙을 세워둡니다. 둘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철학자 칸트가 감정은 판단의 적이 된다고 했는데 어영부영 정 때문에 못 끊고 또 당하잖아요. 정 때문에 과하게 양보하면 결국 내가 병들어요. 원칙적으로 내가 힘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셋, 직접 대화 시도 후 안 되면 끊는다. 나도 인간이니 말 한번 해서 풀어볼 수 있죠. 그러나 통하지 않으면 방법 없습니다. 철학자 장자도 굳이 나와 섞이지 않는 자를 묶어두지 말라 했어요. 무리해서 함께 있으려다 더 큰 병 생기니까요. 넷, 내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 본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그렇게 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철학자 니체의 괴물과 싸우다 보면 스스로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구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난 착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나 역시 상대를 우습게 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요약하자면 사람의 본성 빨리 파악하려면 약한 이들 대하는 태도, 작은 이익 앞에서의 행동, 약속과 시간, 돈 문제나 책임 소재에서 얼마나 성실한가, 시샘 여부, 자기가 우위일 때 교만한지 등등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개그맨 유재석 씨가 말보단 행동이라고 했듯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면 가장 빠릅니다. 아무리 말로 착한 척 해도 언젠간 행동에서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숱한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내게 행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만 주죠. 이왕이면 빨리 본성을 간파해서 상처는 줄이고 행복은 늘리자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약간의 의심과 검증은 해롭지 않다라는 태도로 일상 속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음 좀 가벼워지셨나요? 혹시나 사람에게 치여서 고통받는 분들, 이건 본성이구나. 난 그냥 손절내지 거리 두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본성을 보이고 있진 않은가? 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건정맨은 이만 물러갈게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에피소드나 여러분 경험 계속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긴 2시간 함께할 놀라운 주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정맨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인연만 가득하시길.